네,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화제의 지역구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게는 약간은 험지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구로갑 후보로 공천되신 분이세요. 호준석 예비후보를 만납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무슨 평소에 한번 말씀이세요? 뵙고 싶었던 분들인데 세 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오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호준석 앵커님이라고 전 여전히 익숙한데 이 박성태 전 앵커도 있고 뭔가 비현실적인 쓰리샷이 아닌가. 저만 좀 근데 지금 진 교수님도 제가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앵커 출신. 그렇습니다. 저 앵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적은 S본부에서 있었죠. 예. 네, 제일 예. 무참이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구로갑에 단수 공천 되셨습니다. 네네. 요즘 지역 유세 때 많이 바쁘시죠? 사실은 이제 구로에서 목동까지 멀진 않은데 요거 오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입니다. 주민들께서 넌 왜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뭐 저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승부에서 이기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표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 가족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제가 30년을 살았지만 사실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대로 알려드려야 평가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부지런히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화면에서 많이 익은 얼굴이라서 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누구였지? 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예. 얼굴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선거 치르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세나 이렇게 주민들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여기 호준석 후보님, 앵커님 제가 상암동에서 이렇게 볼 때나 TV로 볼 때보다 지금 이제 얼굴이 야유셨어요. 상당히 피곤해 보이셔요. 네, 역시 표 받는 건 쉽지 않다. 정치인은 신인이니까. 예, 정치인은 상암동에서 봤을 때 이제 조명이 비춰줬고 또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한 했고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본 모습입니다. 그게 본 모습입니다. 네, 네. 근데 선거처는 정치인들에게 혹한기 훈련이잖아. 이제 그 비교적 지역구를 일찍 정하셨습니다. 네. 이 구로갑이라고 해서 또 일각에서 좀 깜짝 놀랐다. 네. 비교적 또 인지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선이 좀 수월한 곳으로 가서 좀 원내 진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었는데. 작년 12월 8일에 그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로 국민의힘 자체 분석 보고서가 보도됐는데 예. 서울에서 6석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맞아요. 기억나네요. 이라는 네네네. 것이었습니다. 12월 9일날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총선은 역사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몸을 던지는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구로갑이 30년 산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고 고향. 예. 조금 더 유리하다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구로갑의 그 상대가 이제 이인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네. 4선을 했습니다. 좀 만나서 뭐 이야기 좀 나눠보셨는지요? 조금 전에도 이제 구로구청에서 있는 행사에서 마주쳤고요.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 정도 마주칩니다. 제가 사실 알기도 옛날부터 알았던 이게 개인적으로 선배라고 부르는 그 이인영 선배라고 부르고요. 예. 지금 이제 7번째 구로갑 공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번 4선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24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인영 의원이 저는 한 일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인영 의원도 지역을 위해서 진심이 있었을 것이고 아하.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고 또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은 그 효율과 속도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제가 아주 신중하게 말씀드려서 적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인 것 같고요. 너무 그동안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쉬실 때가 됐다. 너무 일을 하면 이제 과로 하다 보면 이제 몸에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그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좀 일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미흡한 곳이 적지 않다. 네, 네. 특히 지역 현안을 해결해서 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또 직접 거기 주민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그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요?
여기는 그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온수동, 그다음에 항동, 천왕동, 수궁동 이런 곳인데요. 예. 아주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수십 년 전과 뭐가 달라졌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동네가 정취는 좋아요. 오래됐으니까 나무도 막 우거지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걸 보고 옛날에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은 아 좋네 정치가 옛날 느낌이네 이거 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주민 입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집이 낡았고 주차 같은 것도 없고 동네 인프라가 없으니까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게 단지가 하나 들어서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아파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동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상업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됐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촉진하는 사람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이 구로갑에 당장 와닿는 현안은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거 인프라는 좀 좋아지고, 근데 사실 유권자들에게 더 결정적인 건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 선거 시즌만 되면 다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세입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고 당장 갈 데도 없어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됐기 때문에 그 속도가 나지 않았었던 측면도 저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면밀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뭐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안 한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여간 동네는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를 고민해 나갈 것이고 저도 이 지역 문제 현안을 챙기면서 그런 부분들 절대 잊지 않고 제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본 건 이제 보통 지역 공약이 집값 오르는, 가진 분들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게 좋으니까요, 무조건. 저도 이제 은행이 많이 갖고 있지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오르면 좋겠죠. 네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반인 무주택자들은 내가 살 만한 집들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거는 자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큰 단지를 들면은 임대주택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넣게 돼 있고요. 예. 저 이제 그 오래된 주택가에서 저는 오류동에 사는데요. 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반지하에서 나올 때도 있고 예. 이렇습니다. 낡은 집들에서 저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해요. 어떨 때는 약간 좀 눈물이 좀 핑 돌기도 합니다. 저 아이들도 좀 더 넓은 방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예.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결국 이제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로에서 철도 지하화를 전면에 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철도를 지하화하려면은 그 예산이 뭐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사실은 그런 거 안 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안 쓰고 가능한 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정부인데 네, 네. 이런 메가 예산을 쓰는 사업이 그 정부의 기조랑 맞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뭐 균형 재정을 많이 얘기했기 예. 때문에. 그 1월 7일에 이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됐거든요. 이게 예. 20년째 말잔치만 했었던 것인데 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으니까 이제 큰 산을 넘은 겁니다. 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민자를 유치해서 지상을 개발해서 그것을 민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생각은 좋은데 못했던 것이죠. 근데 구로에서 인천까지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철도거든요. 28km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은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1km에 1조 원 정도라는 그런 그 추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8조 원 드는 거거든요. 28조 원이 드는 것에 저는 경제성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땅값도 그렇고 거기에 쇼핑몰도 짓고 집도 짓고 공원 만들고 저 옛날 다니던 회사에 이제 경의선 숲길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자주 걸어 다녔는데 예. 동네의 표정과 분위기 완전 동네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숲길이 생기면서 정말 아. 너무 아름다운 동네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이제는 꿈이 아니다. 특히 구로에서 인천 구간은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철도고요.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에서 국토부가
첫 번째 구간으로 검토한다는 큰 그 보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예. 이제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예산이란 게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얘기한 게 이제 기본소득. 저도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순위상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1년간 얘기됐던 게 30조거든요. 네. 근데 구로에 잘 사는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28조를 들인다? 이게 그럼 우선순위에 맞냐? 아니 국가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예. 민자 유출한다 하는 거라. 근데 원래 당시에 이제 DTX랑 135조짜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네. 민자가 들어갔을 때 수익이 안 남는 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보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금리를 지원하든 뭘 하든 사실은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사업성이 좋으면 네. 사실 정부가 허락 안 해도 서로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가 뭐 다른 데서 보듯이 네. 서로 민자들이 하겠다고 하겠죠. 예. 대부분의 이제 민자 개발은 정부가 차익 보장 같은 걸 하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다 시작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구간인가는 시범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고 그것도 이제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근데 예. 저는 이제 경제성이 무르익었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제 해볼 만하다. 여기가 성공하면은 다른 지역도 다른 도시들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뭐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대통령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는 꼭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후보님이 구로구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예. 어떻게 바꾸겠다니까 구로구의 이름을 막 한자에 그걸 바꾸겠다는 게 아니면 구로구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구로가 이제 9글자 4글 로자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그 9명의 그 노인들이 장수했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아. 그 노인이 누군지 언제 살았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구로라는 것이 70년대 구로공단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데 예, 예. 물론 우리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구로와의 이미지와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구로라는 이름이 구로구의 디스카운트를 불러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만 바꿔선 소용이 없죠. 내실이 있어야죠. 내용을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아.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아하.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 갖고 호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한테 구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걸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예비 후보 때부터 저는 이제 공약으로 이제 그 아하. 얘기를 했어. 한 예. 위원장이 이제 미처 거기까지 이제 모르고 얘기를 한 건데 아. 말하자면 이심전심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구로를 바꾸면 여기가 서울 서남권에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여기가 예. 구로가 예. 여기에 표정이 달라지면 전 수도권 전체 표정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후보님이 그 표정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구로를 어떤 새로운 단어로 바꾸는 겁니까? 그럼 한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8년에 인천 남구가 예. 주민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이추홀구로 바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하. 예, 구의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 예. 서울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 좋네요. 적극 추진하시죠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로 구민들의 뜻만 모으면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진 교수님. 음성학적으로 좀 아름답지 않게 들리는 데다가 아마도 이제 구로 공단 이게 아마 연상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역사가 지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픈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말 산업화, 우리나라를 키운 거기가 정말 역사. 그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여공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피와 땀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좀 살게 됐다고 그걸 싹 없애버리고 또 뭐 이상한 이름들 또는 뭐랄까 잘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들로 딱 갈 때 우리나라 역사에 뭐랄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 기억들이 억지로 지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상실감이 저한테는 좀 있네요. 네. 마포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그 모습을 쪽방 뭐 이런 것들을 재현해 놓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이름을 바꿔도 구로동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구로공단과 그것은 구로동이에요. 저희가 있는 구로갑은 거기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는 곳이고 그 역사는 역사대로 보존하는 게 진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가 이제 갑인지 을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사실은 벤처타운도 많고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많던데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까?
거기 사실 뭐죠 패션 아울렛 같은 곳도 있고 좀 과거에 약간 제조업 공장들 조그마한 공장들이 많았던 이미지와는 지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울렛 있는 곳은 이제 가산 거의 금천이고요. 예, 그 구로 디지털단 구디는 거의 이제 구로 을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많이 지금 공장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구로에 다 디지털 산업들이 이제 그 번성하고 있고.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21세기 이름이 존재를 규정하는 건데 주민들은 그 이름에 우리가 갇혀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실제로 제가 들은 실화인데 예. 저희 회사에 옛날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예. 그 어느 선배가 네. 구로구 신도림동에 삽니다. 신도림은 구로에서 제일 많이 발전한 곳인데요. 아하. 아파트 계약을 매매 계약이 거의 다 됐다가 예. 사기로 한 분이 마지막에 주소를 보고 여기가 구로구였습니까? 아. 해서 계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예. 들은 겁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좀 이름에 대한 교체를 네. 국민들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또 우리 혼준석 예비후보가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 또 현안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국민의힘 공천 무음 공천이다.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다가 또 최근에는 그 당사 앞에서 분신 소동도 있었고 울산과 대구 그리고 서울 강남을 공천 등에서는 이게 또 친윤 공천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면서 네, 네. 좀 잡음이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얘기라 생각하고요. 예. 목숨 걸고 여러 사람이 내가 공천받겠다고 경쟁하는데 한 명을 결국은 결정하는 건데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그것은 이제 공산당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어디에나 이런 그 소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저도 이제 94년부터 정치부 기자로 정치권을 취재했습니다마는 예. 역대 가장 그런 그 잡음이 아하. 적은 공천이 아닌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역사에서 공천이 저는 생각하고요.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받을 수 없다라고들 이제 보통 하는데 예. 불만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번 공천은 최하 70점은 된다고 생각하고 역대 이 정도 점수를 받은 공천은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첫째, 시스템에 의해서 했다. 원칙과 기준대로 그냥 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생깁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배려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그냥 규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 살펴진 지역구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자, 두 번째, 사심이 없는 공천이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당 대표든 개파 보스든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힘겨루기도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사람 뭐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개파 보스 윤 대통령께서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대로 했다. 그다음에 사심 없이 했다. 이 두 가지에서 저는 굉장히 잘된 공천이다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친윤도 있고 또 이건 뭐 기존에 국민의힘 환경이 유리했던 덕분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그대로 가 있으니까 네. 컷오프를 거의 안 했고 나중에 이제 8명 이 정도 했긴 했는데요. 이제 그 뭐죠 특검법 재의결이 끝난 뒤에 하긴 했었는데 별로 안 해서 소리가 크지 않았다. 네. 몇몇 불만 있는 분들은 어차피 원외였기 때문에 이분들의 확성기가 작아서 많이 울리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던 건 쇄신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박앵코님 말씀에 이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니까 예. 현역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경선을 하든 예. 뭐라든 경선에도 지역 주민들은 한번 선거에 나와봤던 사람은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네. 가면은 대부분 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칙대로 하면은 이번에 8대2 경선을 했지만 예. 8이 일반 주민이었지만 예. 그래도 현역 했었던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현역 규제가 적었다. 음. 저는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들, 좋은 신인들이 좀 더 진입하기 쉽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은 앞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적게 당선됐고 예. 또 초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교체 비율이 낮은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홍석준 그 대구 달서구 의원 현역 의원, 그 유경준 의원 등이 이제 공천에 반발을 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했었었는데 네네. 이게 보면 반발하시는 분들 하루나 이틀 지나면 바로 수긍하시고 전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렇고 네네. 반발을 하면 누가 만나러 갑니까? 그 내밀한 얘기를 알 정도의 제가 그 급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신인입니다. 저도. 아, 예. 예, 예. 아 근데 이게
바로 하루 이틀이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압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어떤 말이 오가고 되게 어떤 설득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길래 그런가 또 궁금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민주당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용기 있게 결단하신 예. 우리 당의 어른들이 김성태, 김무성 그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홍문표 의원 같은 분도 여의도의 신사 보수의 그렇죠. 품격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이분도 이제 깨끗이 승복을 하시고 음. 본인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누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정도의 중량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되는 집안이다 이게 되는 집안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가는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거 초반에는 수도권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다. 네. 좀 열세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 흐름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역대의 가장 잘된 공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본 공천 중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역대 최악에 가깝지 않은가라고 아하. 저는 생각했고요. 예. 오늘 아침 사실 신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 비명 행사란 말이 그 전부터 썼던 말이지만 예. 심지어는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분이 탈락을 하는 걸 보고 전 원내대표. 네, 전 원내대표. 예. 자 이러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식과 합리의 정치는 누구와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정치부 있을 때 민주당에 더 오래 출입했고요. 청와대도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를 3년 출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호남 원로 어른들께는 늘 계속 인사도 드리고 이번에 입당한 뒤에도 또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알던 민주당과 지금 민주당은 너무나 다르다. 아하. 그럼 이 당이 제1야당이 되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해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같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 역시 이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네. 이게 언론에서 너무 갈등 상황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시스템 아닙니까? 국민의힘 역시 시스템이고. 근데 시스템이라면 왜 서른 의원 같은 분이 연산군이라는 표현까지 썼겠는가? 음주운전 안 된다고 하는데 2018년 이전은 괜찮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시스템인가? 그 시스템에 왜 걸리는 사람들은 다 비명들인가? 친명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이 공천 받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다 시스템 안에 속속 들어가시는가? 정말 의문입니다. 오준석 후보님 역시 앵커 출신인데 예. 앵커 출신들이 보통 묻기는 잘해도 답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답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시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뭐 언론에 오래 계셨고 앵커도 오래 하셨고 예전에 기자협회장 할 때 저도 다른 매체에서 기자협회장 해서 맞습니다. 뵙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뭐 이른바 방심이 선방이 예를 들어 여사 법안명에 여사가 안 들어갔는데도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사자 뺐다고 행정지도하고 그다음 뭐 패널에 발언 하나 가지고 뭐 법정제도 내리고 선방위가 지금 최근에 징계에 내린 게 9건인가요? 상당히 한동훈 많고. 위원장의 공약을 비판했다고 네. 징계가 되고. 요거는 집권 여당의 지금 대변인이고 네.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르는 거 모른다고 답하는 게 맞거든요. 예. 솔직히 제가 기사에 많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신문도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지역을 돌고요. 예. 그 사실 제목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내용을 전모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아하. 사실 이제 죄송한 일이고 제가 공부해 와가지고요. 다음번에 기회를 주시면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법안에 여사 이름이 없는데 네.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름 붙이고 특검법이라 했다고 행정지도가 내렸습니다. 김건희 S본부가. 특검법이라는. 네. SBS. 요거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팩트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예. 지나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예. 잘 균형을 잡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후보님이 노력하시게 아니라 선방이나 방심이가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권이 다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은 공감돼. 제가 이게 정확히 사실 내용을 예, 몰라서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예.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